서초동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 네. 이유인즉슨 검찰이 지금 그 녹취록을 틀자 해서 이재명의 재판에서 녹취록을 틀었는데 이재명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타라고요. 위례 신도시에서 꽤 오래전이죠. 위례 신도시에서 그걸 개발을 할 때 주민들에게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재명이 재판에서 줄곧 유지해 온 게 네네. 처음에 기조가 뭐였냐면 네. 자기 공약은 네. 위례 신도시 사업권 확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 위례 신도시 사업권 확보가 네네. LH가 하는 사업에 지분을 참여하는 것을 자기는 사업권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미 위례 신도시는 땅이 다 조성되고 있는데 네네. 갑자기 누가 들어와 가지고 저 사업권 주세요 한다고 사업권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다음에 돈을 내야 지분을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SPC를 구성할 때 돈을 내지 않으면 네. 예, 사업권 불가능합니다. 네네. 그때 사업권이라 하면 그러니까 네. 이재명이가 자기가 공약을 자기가 안 세우고 제가 써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네네. 도시건설 그래가지고 뭘 모르고 거짓말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둘러대려고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로 뭐라고 그랬느냐? 네. 사업권 확보는 네. 지분 참여라고 그랬어요. 네. 예. 재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진짜 지분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이 들어가는 2010년에 네. 사업권 확보라는 건 뭐냐면 예. 그 토지가 조성됐지 않습니까? 네네. 조성된 토지에다가 임대주택 부지 하나,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하는 부지 하나, 이 두 필지, 네. 게다가 이제 메디바이오, 를 할 수 있는 그 네. 부지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최대 세 필지. 안 되면은 임대주택 부지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 네. 이 두 개를 사올 수 있는 권한을 뭐냐면 사업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업권. 사업권이. 예, 그 사업권을 확보를 하자. 네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사업권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뭐를 했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말대로라면 네. 사업권 포기를 했다. 네. 이재명 말대로의 사업권이다잖아. 네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우리 LH에다가 계속 공무원을 보내서 네. 우리 지분 줘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지분 못 주겠어.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이 포기한 사업은 뭐냐면 아파트 사업권 포기였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중투 심사를 하면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정부 돈을 빌려 가지고 네. 이게 성남시가 그 당시에 뭐를 하냐고 그랬냐면 네네. 성남시가 정부 돈을 빌려 가지고 성남시가 사면 조성 원가에 살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임대주택 부지 같은 경우 특히 네. 조성 원가에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조성 원가에 성남시가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렇군요. 예. 왜냐면 이제 적자 보면 어떡하냐. 너 모라토리 토용까지 했잖아. 그렇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반대를 했어요. 네. 이제 반대를 하니까 그럼 사업 안 해. 사업 안 할게. 예. 해가지고 포기한 게 2013년 5월입니다. 네. 2013년 5월에 사업권을 포기해요. 네. 예. 그랬는데 우리는 도시공사 그다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예, 도시공사 조례가 2013년 2월에 통과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도시공사가 되면 첫 사업으로 위례 신도시를 하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땅은 누가 사? 성남시가 사서 네. 성남시가 땅을 사면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건설사를 들여와서 네. 그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예, 도급 계약으로 네네. 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건데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성남시가 사업 포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재명의 깨알 거짓말 첫 번째 깨알. 자, 이재명의 거짓말 1번. 1번이 뭐냐면 네. 이재명이 말한 사업권이 뭐라? 나는 그 위례 신도시 전체에 LH가 하는 사업 전체에 지분권을 달라고 그런 거다. 이게 사업권 참여였다. 그건 라는 거짓말이네. 이야기면 예. 완전 거짓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LH에 찾아가서 네. 지분 줘 한 문서가 있으면 그 말이 맞는데. 그런 게 맞는데 없다. 그거 없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거짓말. 자, 그러면 이재명이 했던 거는 뭐라고요? 예. 아파트 살 부지를 우리한테 줘.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진행됐는데 의원들 반대로 못한 거예요. 네,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 포기한 거는 자, 여기 뉴스에 나오는데 이미 표기한 공약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뉴스에 보니까 이재명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네. 포기해서 무의미하다. 네. 근데
어쨌든 문제는 제가 여쭤본 게 그 녹취록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그거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걸 예, 예. 갈대에서 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 설명하기 쉽게. 예, 예. 자, 그래가지고 도시공사는 그러면 이제 성남시가 땅을 안 샀으니까 우리도 네네. 그럼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정진상한테 그럼 어떡하냐. 네네. 포기하면 그럼 우리는 하지 말까 그랬더니 너거는 그냥 해라는 거예요. 예, 도시개발공사는 하라. 네, 하라는 거예요. 네. 야, 성남시가 보고 있지. 누가 포기했나. 아하. 그러면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남도시공사 초기 사업으로 그걸 제일 먼저 진행하라. 네.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 당시 성남시에서 오다만 있으면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랬지. 근데 우리 직원들 법정에서 다 증언했어요. 네. 뭐라고 성남시에서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 포기하라고 그런 말. 그래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개발본부장도 그 당시에 뭐냐면 포기했으면 안 했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LH를 찾아가요. 네. 우리 공사에서. 네. 그럼 우리 공사에서 설립되면 우리 공사가 할 텐데 네네. 그 공사 땅을 성남시 두 개의 땅을 우리한테 줘. 네. 이렇게 하니까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LH.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네. 공무원들까지 갑니다. 네. LH로 찾아갑니다. 네. 니들 그러면 인허가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거야? 이제 협박하고 있어.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LH가 주기 싫은데 예. 억지로 그러면 이 기한 내에 네. 네. 그러면 계약금 넣어. 안 그러면 우리가 딴 데 팔 거야. 네. 그래서 기한을 딱 줘가지고 네네. 하는데 그 기한이 너무 촉박해. 아, 그렇군요. 그래서 누굴 했느냐? 예. 뭘 했죠? 남욱하고 정영학한테 힘을 빌립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공사에서는 네네. 원래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성남시가 땅을 사면 네네. 구성원가의 땅을 사면 네. 그 땅을 가지고 아파트 짓는 사업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바뀐 거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그런 일을 해본 직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남욱한테. 그래서 남욱하고 내가 물어본 거지. 니들 그거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재명한테 네. 남욱이가 할 수 있답니다. 네네.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뭐 네네. 미쳤다. 그 당시에는 옛날에 지금 같은 사이에는 보고 못 하겠지. 그렇지, 근데 그렇지. 옛날 같은 남욱이 할 수 있대요. 네네.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아, 아시겠어요? 이게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무슨 소리? 나는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 보고 한 번도 안 받았어. 그리고 나는 포기한 건데, 네네. 나는 포기한 사업인데, 네. 내가 그런 보고를 받을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다가 그렇죠. 성남시가 개입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하. 나중에 말이 바뀝니다. 그렇군요. 재판 중에 어떻게 예. 바뀌느냐? 어떻게 바뀌죠? 예, 땅이 아까워서, 포기하려다가 땅이 아까워서 성남도시공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까 말이랑 다르잖아. 다르죠. 아까는 하지 말래며. 예, 포기 때문에. 포기했다며. 근데 법정에서 이재명이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위대신 도시 때. 그것도 예. 법정에서 내가 그냥 말을 저한테 바꿔버렸구나. 이제 제가 증인으로 나갔을 때, 네네. 예, 저한테 이제 질문할 때, 네. 제가 아까워서, 땅이 아까워서, 제가 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예. 두 번째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했다. 네네. 그런 게 나왔어요. 네네.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자기는 하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한지 몰랐다. 아니, 자기가 성남시장이고, 자기가 다 이렇게 했는데, 예. 이렇게 할 그다음에는 줄은 몰랐다? 땅이 아까워서 성남도시공사 하라고 그랬는데, 네네. 이렇게 민간 대장동 나무기 하는 거는 몰랐다. 네. 이게 한 게 이제 이재명 주장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 건설사 배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건설사 배제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네. 뭐가 들어갔습니까? 호반건설. 호반건설이 들어갔잖아요. 호반건설이 마지막에 들어갔죠. 호반이 돈을 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예. 할 수 있게 됐어요. 마지막 순간이구나. 마지막 그게. 순간에. 활용 점정이구나. 예, 마지막 순간에 이제 호반이 돈을 안 넣으면 이 사업을 못 해. 그렇지. 근데 마지막에 이게 돈을 호반이 넣으면서 예. 할 수 있는 사업이 된 거야. 예, 예.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진상과 이재명이 알아요. 예, 예. 그런데 불구하고 시정 내내 모르는 척했어요. 예, 예. 그런데 호반이 들어온 것도 난 몰라. 이 녹취록에서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오죠? 이제 나온다. 이재명이 주민 여러분, 주민들이 이제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면 네네네.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조경도 좀 좋은 걸로 해주고 예, 예. 이것도 좀 좋은 걸로 해주고 예.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민들한테 이게 도시공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사업권을 호반에다가 팔았어요. 오. 이랬단 말이에요. 오, 호반이 한 걸 안다는 뜻이네. 예.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그 변명을 어떻게 하느냐? 네네. 이재명이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 뭐라고 그러냐?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변호사들이 예, 예. 이거 봐봐요, 안다고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느냐? 예.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그 나중에 들어서
나중에 듣긴 뭘 예. 들어. 나중에 뭐 이렇게 들었는지 예, 아무튼 예. 뭐 이재명이 이제 변명을 네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게 상호권을 포기한 거라서 관심이 없어서. 예.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제가 뭐 신경을 못 쓰고 그 나중에 뭐 들어가지고 뭐 그때 제가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그렇지. 예. 이렇게 둘러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뒤 안 맞죠. 지금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설명을 들어야 오늘 녹취록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녹취록의 가장 큰 건 호반건설이라는 건설사 이름이 이재명 입에서 나왔다는 거야. 자,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업 구조를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평소에 보고를 못 받았으면 그렇지. 이재명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럼. 그리고 자, 주민들한테 왜 가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자, 그런데 예. 게다가 이제 뭐가 나왔느냐? 뭐가 있느냐? 나왔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만약에 이재명이 처음에 이게 만약에 건설사 배제하라고 그랬는데 네. 시장이 네네. 배제하라는데 유동규가 갑자기 건설사를 몰래 집어넣네? 호반을 몰래 집어넣었다? 그럼 큰일 나지. 그런데 깨야지 그러면. 그러면 유동규를 박살을 내야 돼요. 박살 내야지.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 제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갑니다. 아, 이게 위례를 잘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대장동까지 잘했다. 대장동까지 잘했다. 네. 아. 그래서- 아니, 자,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이재명이 사실 이 재판에서, 위례 재판에서 자기가 일관되게 얘기한 거를 그대로 한다면, 예. 지금의 유동규는 존재하지 않지. 않죠. 왜냐면, 도시개발공사 사장, 그땐 사장 아니었지요. 본부장 하다 본부장. 네. 본부장이 감히 내가 건설사 배제하고 그랬는데 지가 알아서 호반건설을 어떻게 끼고 이거를 해? 넌 잘라! 그리고 그때 잘라버렸어야지. 잘랐죠. 그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대장동 사업 관련돼 가지고요. 네네. 이제 이재명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서류가 너무 많아. 시장이 해야 되는 서류가. 아하. 시장 권한인 서류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유동규가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도장 찍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도장 찍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가? 뚝 찍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고 뚝 찍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부서에서도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네. 부서 의견도 묵살하고 유동규 의견으로 가요. 아니면 김만배 의견으로 가요. 예. 그러면 왜 그렇게 갔겠어요? 예? 자기가 다 알고.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자기 저수지를 알았으니까. 이게 다 내 저수지인데. 예. 저수지에 들어오는 돈들인데. 내 돈인데. 내 돈인데. 그래서 그럼. 알았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럼. 아니 그리고 그게 막말로 유동규 돈이면은 네네. 내가 돈 나왔을 때 네. 당장 찾거나 네. 아니면 김만배가 나중에는 멋져 뭐 이랬다는 거예요. 네네. 나무기 이제 쪽으로 넘기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야 장첸 빨리 전화 받아 해가지고 저기 하얼빈에 있는 장천한테 불러가지고 저 조져 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한두 푼입니까? 그렇죠. 1,000억이 넘는데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은 1,000억 받기로 했는데 안 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안 주네 그러고 말아야지 뭐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2021년에 그러면 그 검찰이 오늘 물어봤어요 저한테. 어떻게 해요? 2021년에 나무기 김만배가 안 준다고 이렇게 나중에 뭐 이렇게 나무한테 이야기했는데 예. 그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했죠? 통화 한 번도 없습니다. 2021년 2월 달부터 한 번도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통화 기록이 예. 다 조건 없어. 통신돼 그런데 있을 누구 거 께 아니야. 있느냐? 정진상 께 있네. 정진상. 정진상은 예. 수십 통을 한 거야. 김만배랑. 그렇죠. 김만배랑 했죠. 네. 그래서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좋은 자료가 증거 자료가 나왔는데요. 야, 그거 중요하다. 오늘 이거 증거 자료 또 또 뭐가 뭐 나왔습니까? 나왔냐? 예. 아니 제가 이제 저를 신문하면서 네네. 정영학이요. 예. 뭐를 들었다. 정진상한테 예. 2월 달에 예. 김만배가 푸념을 하더래요. 네. 정진상이 불러가지고 네네. 경기도 지사실 있잖아요. 네네. 그 2층으로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갔더니 정진상이 20억을 내놔라고 그러더래요. 오. 그래가지고 이거 20억 어떻게 만들어주지 이러면서 예. 푸념을 하는 걸 들었다. 그게 증언으로 나왔어요? 예. 오. 아니 거기 그 조서 조서에. 정영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네네. 예. 그래서 정영학이 그 내용이 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녹취록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일부. 대박. 예. 여러분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유동규 말대로 네네.
성남시 공무원도 유동규를 따르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도 유동규를 따르면 예, 유동규가 시장이지.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유동규가 시장. 내가 그래서 옛날부터 이야기했어요. 예. 재명아, 네가 내 바지 시장이었다 그러면 내가 뒤집어 써줄게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단군 예. 일의 최대 자기 치적이잖아요. 예,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며. 예. 단군 일의 최대 치부다. 저 PD님, PD님 앞에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요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사실이 자, 네네.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저쪽으로 좀. 예. 자,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죠. 예. 오늘 기사를 보시면 이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2016년 10월 19일 성남시청 부근 회의 장소에서 위례 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입주민들이 조경 문제로 항의하자 네. 자,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남시가 돈을 벌기 위해 해당 사업을 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권이 어떤 식으로 호반 건설에 넘어가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남욱 등이 섭외한 호반 건설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장악한다는 것을 이재명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이 녹취록에 있다. 이게 바로 유동규 본부장이 오늘 설명을 한 그래서 내용입니다.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권한이 없어요. 호반이 네. 권한이 있어요라고 이재명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경 좀 잘해요. 조경이 왜 이래? 그랬더니, 아이고, 호반건설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결정적 증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았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은 네. 몰랐어요. 도시공사가 그건 알아서 하는 일이고, 그건 내가 뭐 독립재산제라서, 도시공사가 하는 거를 뭐 우리 내가 시장이지만, 거기 간섭을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다가 거짓부렁이라는 게 오늘 다 드러났네. 과거에 이재명은 다 알고 있었네. 네. 지금의 이재명은 모르는데 과거의 이재명은 다 알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네. 네. 이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은 거꾸로 얘기하나요? 민주당도 그렇고 또 이제 변호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전 내정했다는 검찰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녹취록이다. 왜? 어떤 그럼? 게? 어떤 아니, 게? 지금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을 해요. 예, 거꾸로. 이거 누구한테 들으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IQ가 네. 그러니까 뇌용량이 네. 그러니까 머리통은 수박통만큼 큰데 네. 뇌용량은 수박 씨만한 애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개딸들 들으라고. 개딸들은 왜냐면 그거를 믿어 또. 진짜로 믿는다니까. 예, 그 말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이걸 거꾸로 지금 해석을 했잖아요. 완전 정반대로. 저번에 그랬잖아요. 김진성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네. 거꾸로 여기에 뭐 얻은 게 그게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네. 또 개딸도 그거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수한테 쌍욕을 했댔는데 네네. 우리 아버지를 때려가지고 우리 엄마를 형이 때려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믿잖아요. 그렇죠. 아닌 게 나왔는데도. 그렇죠. 그리고 형수한테 욕한 게 네. 그 파일만이 아니야. 아하. 여러 개 파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욕해댄 건데 예. 이재명 말하면 개딸들은 믿어. 예.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변호인들이랑 그 다음에 민주당이 오늘 굉장히 세게 지금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한다고?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 언론 플레이야 그랬더니 이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에게 유리한 녹취인데 마치 불리한 녹취, 호반건설이 들어갔다는 걸 알았다는 식으로 지금 미리 이 녹취가 오늘 나온다고 언론에 다 흘렸다.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많이 왔다. 기자들이 많이 왔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난번 재판에서 이미 판사가 얘기해요. 다음번 재판에는 이 녹취를 증거로 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언론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이 녹취가 나는 재판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네. 알잖아요. 그래서 네. 저 아침에 네. 그 언론사야 기자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네. 오늘 녹취 그거 나오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길래 네네.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그 녹취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그때 그 이재명이 쭈루루루 가가지고 민원이 있으니까 네네. 거기 쭈루루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한 이야기 네. 내가 그거 나오는 것 같다. 아하. 그때 이제 이재명이 그 호반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걸 네. 그걸 아마 주요 내용으로 볼 것 같다. 네.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네. 그럼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그렇죠. 재판받는 사람들은. 그렇죠. 비례 재판받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뭐를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하며 예. 이재명 변호사들 말대로라면 네네. 오히려 틀어달라고 그래야지. 그렇지. 기자들 많이 오라고 그래야지. 그렇지. 오히려 자기들이 불러야지. 그렇지. 맞잖아요. 그렇지. 아닌 내용이라며. 예. 아닌 내용이면은 기자들 많이 오셔서 자 검찰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자 이 녹취록을 들어보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가리려고 그래? 그렇죠. 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과 예. 이재명은 예. 이 재판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해. 예.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은 하지도 않은 언론 플레이를 했대. 예. 오늘이야말로 이거 얘기는 진짜 적반하장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서. 적반하장 정도가 아니라 예. 이거는 뭐냐면 진짜 지록 유마입니다. 예. 전형적인 지록 유마입니다, 그냥. 네, 예. 그렇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언론 이게 쫄리면 거꾸로 아니 속으면은 이거는 진짜 IQ 수박씨야. 아니 내용량이 예. 속는 놈이 내용량이 수박씨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아니 사고라는 게 있는데 아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지가 지 입으로 소방건설 들어왔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죠. 방귀 낀 그걸 놈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방귀 낀 놈이 예. 성낸다. 예. 지금 이게 방귀인데 예. 지가 껴놓고서는 마치 남들이 꼈다는 식으로 화를 예.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재판과 관련해서 오늘 더 말씀하신 게 없으면 이화영 얘기도 해야 되죠. 아, 예. 이화영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역시 이화영은 예. 저기가 아니야. 저 이화영 변호사들은 이화영을 변호하는 게 아니야. 오늘 완전히 코미디예요, 코미디. 아니, 이화영을 보석시켜 달래.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화영을 보석시켜 달래 변호인들이 그럼 예. 보석 심리입니다. 보석을 예. 할까 예. 말까. 예. 그런데 이화영 변호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이화영 저 피고인은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지금 갇혀서 수감생활하고 있냐. 지금 구속 기간도 얼마 안 남았다. 솔직히 네. 12월 달인데 얼마 안 네. 남았는데 우리 저기 이화영 이제 좀 풀린 상태에서 좀 재판 받게 해달라. 이게 말이 되는데 네. 이게 아니라 이재명 얘기만 해. 이게 이 재판이 계속되다가는 이재명 대표의 네. 아니.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라고 하면서 재판 여기서 중단시키고 보석해달라.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보석해달라야. 아니 이화영의 변호사가 왜 이재명 얘기를 하면서 이화영 보석을 해달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 그러죠? 이화영의 변호사는 없다. 없다. 이화영의 재판인데 이화영의 변호사는 없고 이재명의 변호사만 가득하다. 그 변호사 제가 오늘 재판 중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을 향해서 네. 그다음에 이재명 변호사들 향해서 네. 재판장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네네. 이재명 당신이 네. 이재명 당신이 네네. 만약에 네. 내가 이재명을 속이고 네. 당신 말대로 네. 내가 김만배랑 이걸 짝짝꿍 해먹은 거면 네. 왜 나한테 당신 변호사를 보냈어, 감시용?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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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용 변호사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감시를 그렇죠. 왜 합니까? 왜냐하면 당군의 최대 지적을 이렇게 망친 장본이냐. 당번이잖아요. 토건 비리 조카 손을 잡고 말이야. 손을 잡고 저수지 다 해갖고 이재명이 쳐 자빠져 잘 때 나는 가가지고 이재명 도장을 막 찍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변호사를 보내? 변호사를 왜 보내? 아니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변호사를 왜 보내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요. 보세요. 고개를 그러니까 왜 보내 그러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멀뚱멀뚱 도마뱀 같은 애. 이러고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한마디도 못해요. 아. 이재명 변호사들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네. 예? 네. 왜 저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야기하길래 네. 제가 그 부분을 제가 강하게 오늘 질타했고요. 네. 예. 네. 이거 보통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자, 진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나는 이화영이 정말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예. 이화영이 지가 지금 이재명의 완전히 예. 이재명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득식을 대면서 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재명 하면서 지 재판을 끌고 가다간
지는 나락으로 가요. 아니, 지 살 길을 찾아야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예. 재판장님 이 재판 이거 2심 끝내면 이재명한테 너무 불리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인들이 한 얘기예요. 예. 그게. 예. 아니 자기 의뢰인은 이화영인데. 그러니까 아니 이화영 이 피고인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지금 얼마 뭐 하면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이거 2심 끝나면요 이재명한테 너무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보석. 이게 누구 변호사예요, 여러분? 이런 변호사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공짜로도 쓰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은 바보라니까.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될 꿈만 꾸고 있는데, 아이고 이재명이 대통령 된들 당신 지금 저기 해줄 거 아니에요. 사면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냥 넌 못 나와 그냥. 그냥 너 유동규 야 나도 너처럼 있잖아. 그때 이재명 되면 나온 줄 알았다. 야, 예. 근데 네. 이화영 마누라가 더 웃기잖아요. 네. 정신 들으 그래갖고 잘 변호하고 있는 설 변호사 쫓아내고. 그렇죠. 잘 변호하고 있는 설 변호사 쫓아내고. 그렇죠. 누구예요? 이재명 변호사를 갖다 놔서 김영태 옛날에 김영태 갔다가 예. 이제 김영태 나가고 이제는 이재명의 예. 변호인으로 채우는 거야. 채워야 그게 되죠. 정신 차리는 거냐? 너희나 정신. 그러니까 김성태가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죠? 아니 제가 정말 살다가 남편 감옥 가라고 그러는 마누라는 처음 봤습니다. 네. 이랬다는 거야. 그렇지. 살다가 그렇죠. 예? 남편 감옥 보내는 마누라는 처음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백정원 하는 사람은 좀, 뭐랄까, 좀 안드로메다야. 그 생각이. 그 우주적이야. 아, 근데 생긴 거는 닮았어요. 이화영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남편을 살리려면 네. 남편의 어떤 자백도 남편이 어느 정도 인정하게 만들고 네. 형량을 줄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당신은 거기서 제발 좀 더 썩어. 그러니까 설 변호사가 예. 지금도 나오면 기가 막혀 하잖아요. 네. 가끔가다 패널로 나와가지고 이화영 이야기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설주환 네.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와야 돼. 왜냐하면 그때 연어 운운하는 거 다 배석했어요. 옆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러지. 예. 아니 개딸들 니들이 궁금하면 감옥 가봐.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검찰 출두를 한번 해보면. 아니 검찰 출두가 아니라요. 예. 구속이 되잖아요. 네네. 구속이 되면은 교도관이 한 명씩 따라붙습니다. 네. 조사받을 때마다. 그렇죠. 그리고 외부 음식을 아예 못 먹게 합니다.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외부 음식을 만약에 먹어갖고 물이라도 잘못 먹어서 네네. 배탈 나잖아요. 네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체에. 네네. 이 교도관 잘립니다. 근데 참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검찰이 불러. 예. 그럼 구치소에서 가. 예. 그래갖고 조사 받아. 예. 점심때가 됐어. 예. 어떻게 돼요? 구치감 내려가야 됩니다. 아, 구치감으로. 구치감이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찰청에 가면은요. 네네. 구치감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검찰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죄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다 그 영화 보면은 그 버스 있죠. 네네. 법무부 써인 버스. 네네. 예, 법무부 버스에 타요. 아. 그 닭장 버스에 타. 네. 그래가지고 타가지고 올라타고 네. 여기 다 묶여가지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딱 예. 수갑채고 이게 옷이 있어. 예, 예. 그 정신병자들 이렇게 말하자면 무슨 뭐라 그러는데? 방호복인가? 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걸 딱 수갑채고 여기는 꼼짝을 못해. 네. 그래가지고 딱 타고 있어야 돼. 네. 타고 있다가 이제 거기다가 뭐까지 하느냐? 연승까지 해요. 다른 죄수하고. 아, 네. 묶여서 줄. 예. 예. 그래가지고 하나 자빠지면 다 자빠져야 돼.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걸까지 딱 해가지고 이제 거기 어디로 들어갔느냐? 네. 검찰청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아하. 내려주고. 네. 그 다음에 또 법원으로 가는 애들 내려주고. 아, 재판한 사람. 그래서 네. 법원 쪽 그게 지하로 내려가는 쪽이 있고 네. 검찰청 그쪽에 네네. 예 그 보호소로 네네. 예 갑자기 여기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면은 네. 거기에도 말하자면 이게 네. 감옥처럼 예. 방이 있어. 아, 나 처음 듣는 소리야, 그거. 예, 방이 다 몰랐어요, 나 진짜. 네, 그 검찰청 1층에 예. 방이 쫙 있어요. 독방이야? 독방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워낙 많아서 아. 한 명씩 다 넣어놓습니다. 거기는 같이 안 넣어놓습니다. 오. 그래서 한 명씩 다 넣어놔요. 예. 그래서 한 명씩 다다다다다다다 배치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는데 예. 이제 아침에는 기다렸다가 예. 10시면 올라가요. 예, 예. 10시에 올라가요. 예. 10시에 올라갈 때 누가 한 명씩 따라가느냐? 예. 교도관 2명이 올라갑니다. 아. 한 명당 2명씩 올라가서요. 예. 에스코트하고 한 명은 내려오고 예. 한 명은 남아서 검찰 앞에서 계속 있습니다. 네. 계속 있어요. 예, 예. 담배
제가 지금부터 불 테니까요. 담배 하나 주십시오. 예. 내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럼 검찰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담배 주죠. 그게 영화 뭐- 보니까 다 주던데. 영화 보면 그래 나오죠. 담배 피게 하던데. 그 좀 불지 마시고 그러면 담배는 못 주니까 그 담배는 못 줘요. 담배는 못 주니까 예. 그 뭐 안 불려면 마시고 질문에 답하세요. 이럽니다. 아, 그렇군요. 아, 몰랐어요. 요즘 검사님들이 예. 아니 직장 어떻게 잡았는데 미쳤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검사님들이 왜 다니는 줄 아세요? 왜 다니? 검사들이 왜 다니는 줄 아세요? 왜 다니? 제가 볼 때는 예. 부장검사까지는 가야 연금- 보람 있는 거야. 아, 보람. 뭐가 아, 보람 있어? 뭐? 나가가지고 변호사 할 때 예. 부장검사 출신, 아, 그렇죠. 전관. 뭐, 차장검사 출신, 아니면 또 뭐? 예. 검사장. 검사장 출신. 네. 이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것 때문에 참고 음. 그거를 견디는 거예요. 예. 만약에 처음부터 그냥 변호사 하면은 예. 얘는 그냥 변호사야. 아, 그렇지. 처음 변호사. 무슨 출신 그렇지. 변호사가 아니라. 그렇지. 예. 그러니까 무슨 출신 변호사가 되려고 예. 참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그런데 밥때가 됐어. 자, 밥때가 됐어. 점심 됐지? 영화에서는 이러잖아. 아, 설렁탕 2그릇 하고 설렁탕 먹이잖아. 그게 뭐 사식인 줄 알죠?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예.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가끔 가다 줄 때가 있어요. 언제 주느냐? 언제? 일요일 날 부를 때. 아. 일요일 날 부르면은요. 예. 거기 그 교도소에서 네네. 밥이 안 나와. 아, 아니,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 예. 밥때가 되면 내려와갖고 그 구치감에서 교도소에서 갖고 간 도시락 같은 거 먹어요? 먹어요. 아, 도시락 같은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서 주는 밥을 예. 이제 싸와요. 아. 드럼통 채로에 가져와갖고 오. 배식을 해갖고 아. 딱 놔둬 밤마다. 아. 그럼 들어가면은 다 식은 밥이 있어. 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먹든지 말든지 아. 처먹든지 말든지 그냥 줘요. 아, 근데 일요일 날 부르면 되게 좋겠다, 그러면. 일요일 날 부르면 좋은데 안 부르지. 그거 줘야 되니까. 아니, 일요일 날 부를 일이 없어. 아, 왜냐면 지가 또 출근해야 되니까, 일요일이면. 검사가. 검사가 왜 출근해? 아, 그렇지. 그러니까 먹을 일이 없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다. 짜장면, 예. 갈비탕, 무슨 연어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예. 아, 그렇군요. 아니, 내 진짜 궁금증이 풀렸어. 난 영화 다 개 구라네. 다 구라예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 뭐 숟가락? 어. 숟가락으로 거기 옛날에 보면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땅굴 파가지고 그거 하는 거 나오잖아. 예. 그래가지고 땅굴 실컷 팠더니 너 특사야. 아니, 저기 이거보다 이 얘기가 더 재밌다. 광복절 특사. 아, 그렇죠. 광복절 특사. 영화 보면은 영화 나오죠. 숟가락을 하나 얻은 거야. 어. 그래갖고 숟가락으로 땅을 파가지고 이제 막 겨우겨우 땅 파가지고 있잖아요. 예, 막 흙도 바깥에 나가서 버리고 막 예, 해가지고 저기 다 팠는데 네. 다 팠는데 아, 이제 너 특사야. 광복절 특사야. 근데 너 그날 광복절이니까 너 특사야 나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숟가락이라는 거를 쇠붙이를 못 갖고 들어갑니다. 아, 그럼 뭘로 먹어야 돼요? 플라스틱 숟가락이. 아, 땅 못 파게? 아예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예. 이 숟가락 쇠 같은 거 있으면 찌릅니다. 아, 그렇지. 예. 위험하지. 그 상대방을 찌르거나 흉기를 갈 수 있는 것들은 절대 거기에 휴대가 못합니다. 그렇군요. 손톱 깎기도 예. 깎고 반납입니다. 그것도 날카로우니까. 아니 손톱 깎기도 하다못해 깎고 음. 반납해야 돼요. 그렇지. 예. 자, 아이고, 다음에 또 네.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아니 내가 교도소를 가봤어야지. 그러니까 개딸들이 교도소 안 갔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아, 뭐 연어를 거기 예를 들어서 김성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이화영 교도관 따로 있었겠죠. 그렇지. 김성태 교도관 따로 있죠. 있지, 예. 그다음에 저기 그 안부수 교도관 따로 있죠. 따로 있죠. 이 세 명의 교도관이 예. 한 명만 본부로 가서 예. 검찰이 뭐 좋습니다 하잖아요. 예. 그 검사 잘리고요. 예. 이 나머지 두 교도관 만약에 보고 안 했다. 했죠?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렇지. 그리고 교도관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시간제로 교대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본부에 그 즉시 보고해야 돼요. 예. 그 즉시 보고 안 했는데 다른 교도관이 와보니까 이상한 예. 상황이야? 예. 그럼 그 날라가요. 예. 얼마나 무서운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그렇죠. 예. 아까 뭐 거꾸로 얘기하는 그리고 거죠. 그 교도관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아니 왜냐면 민주당 성향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분다고 내가 봤다고. 그렇죠.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눈이 몇 개고 눈이 몇 갠데. 입이 몇 개인데. 입이 몇 갠데.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교도소를 가봐. 그러면 내 말이 맞다는 거를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음. 가보라고. 예.
좋은 경험. 좋은 경우 아니에요. 아니 가보라고 권하시니 가는 말. 아니 궁금하면 가보라고. 예. 근데 그거 가면은 네.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죠. 진짜 네.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예.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화영 재판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왔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재판은 어떻게든, 이게 죄가 없다. 그래야 네. 이재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화영은 자범이니까 사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이화영 재판은 어떻게든, 예? 지금 뒤집어야 이재명이 사니까 이 좌파 매체들과 좌파들이 그렇게 리오남이 필리핀에 안 갔다.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선전해댔어요. 지난번에 김성태 불렀을 때 사실 김성태는 자기가 직접 이호남과 뭐를 계속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호남이 뭐 어느 호텔에 있고 이걸 제대로 확실하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대답을 못했는데 지금 오늘 방용철 그러니까 저기죠 부회장 쌍방울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 이호남과 김성태가 만났다라는 걸 증언을 아주 세세하게 하더라고요. 네. 세밀하게. 자, 왜 그러냐면요. 예. 김성태 회장이 그동안 네.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예. 그 호텔을 까먹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귀찮기도 하고 네. 아니 말도 하기 싫고 네. 그래서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된 거는 맞아요. 뭐 이렇게 정도로 한다면은 이제는 열받았어. 네. 형제가 아니라는 거를 유동규처럼 깨달았어. 아하, 김성태가.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비서실장을 국회로 보낸 거예요. 아, 네네. 그날. 그러니까. 왜냐면 오전에 박상영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서 이화영이 나와가지고 깰깰깰깰 거리면서 네네. 형제라 20년 동안을 네네. 도와준 김성태를 네네. 생양아치를 만드는 걸 보고 네네. 완전히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내냐? 비서실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화영이가 참으니까 네. 끝까지 참을 줄 알았나? 네. 이 멍청한 이화영은 정말 그 형제같이 생각했던 김성태를 잃은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김성태는 네. 김성태 회장이 어느 정도였냐면 네. 이화영이가 한 3억 정도 벌금이 나왔잖아요. 네네. 벌금. 네. 그것도 내주려고 그랬대요. 야, 지금까지도 어쨌든 의리가 있네. 의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조폭 출신이긴 하지만, 예. 야, 이화영 같은 진짜 양아치 정치인보다 훨씬 낫네. 근데 그거를 근데 국회에 가가지고 네. 이화영이 김성태를 생양아치로 만들면서 거짓말을 하고 어쩌고 거짓말입니다. 하면서 뭐 뚱뚱해가지고 돼지가 생겼고 이거 막 안경만 쓰면 딱 완전 저팔계 같이 딱 해가지고 생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거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네. 비서실장을 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방영철 부회장이 와갖고 오늘 세세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거 다 법정 증언으로 다 쓸 거고요. 네. 이재명이 결정적인 것으로 이제 오히려 김성태 때보다도 더 보강된 겁니다. 그렇죠. 한 차원 더 보강된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 보강된 증거가 나오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오죠? 이재명 너 이제 큰일 났다. 쌍방울이 제가 옛날에 제 책에도 나오는데 네. 김만배가 네. 처음에 권순일 대법관 네. 작업할 때 네. 권순일 대법관 관련돼서 네네. 이야기할 때 네. 저한테 이런 말 했다 그랬죠. 야 니네 그 쌍방울하고 저 이화영이 해가지고 저기 그 권순일 대법관 작업하고 있다며. 김만배가 바로 유동규 본부장한테 한 얘기죠. 예. 그렇죠. 김만배가. 그래서 제가 네네. 정진상한테 확인 전화했잖아요. 네네. 형 쌍방울하고 저 이화영 통해가지고 권순일 작업하는 거 있어요?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 그거 비밀인데 어떻게 알았냐?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난 팩트를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네네. 쌍방울도 이제는 이야기할 거다는 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김만배가 권순일에게 바카스병으로 가져다 주고 그 돈을 가져다 주고 하면서 재판 거래를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그 전에 김만배가 하기 전에 쌍방울하고 이화영이 먼저 하고 있었다. 쌍방울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사실까지 다 털어놓을 거다 이제. 이화영이
깨갱한 게 녹취록이 다 나왔잖아요. 예. 이화영이 김영태 변호사한테 예. 아유 지금 김성태 회장이 큰 거 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김영태가 묻죠. 재판 거래? 재판 거래 괜찮아. 그랬더니 재판 거래도 있고 법원 로비도 있고 정치 자금 광장 예. 정치 자금도 있고 세 가지를 연달아 사면타로 다 이 자백을 해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다 했어.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제 이야기할 거다. 네. 맞아요. 저기 김만배가 하기 네. 전에 내가 이미 예. 권순일을 구워 삼으려고 네. 나섰다. 네. 이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권순일이 이제는 더 이상 빼박이다. 예. 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화영이 이제 이화영이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이재명 재판 거래도 옛날에는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들어가지고 정진상한테 확인한 정도였잖아요. 네네. 이제는 직접 로비한 대상이었던 음흠. 김성태 입에서 네.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직접 나온다. 그러면 네. 이제는 네. 양상이 달라집니다. 양상이 달라지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여러분 이제 끝났다. 음흠. 이제 확실하게 끝나간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게다가 이번에 15일 날 네. 11월 15일 날 이재명 유죄 나오는 순간 음흠. 민주당의 대변력이 시작될 거다. 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가 그때 내가 그랬어요. 이재명 변호사 쪽 보면서 네. 나중에 남아있는 게 몇 명이 될지 궁금하다. 음흠. 내가 그랬어요. 재판정에서. 지금 이재명 옆에 붙어 있는 변호인들한테 얘기한 거죠. 네. 이재명 옆에 몇 네. 명이나 또 남아 있을까? 그 전관들을 어떻게 이재명은 그렇게 이 전관을 네. 철폐해야 됩니다. 이래놓고 난 다음에 이재명은 전관 변호사를 엄청 좋아해요. 맞아요. 예. 지난번에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그죠 대법원 판결 맞을 때도 다 전관이야. 막 대법관 출신부터 헌법재판관 출신부터 그런 자가 정치 국회에서는 전관 예우를 없애야 합니다. 아니, 라고 얘기. 그렇게 말 안 하죠. 좀 좋게 그렇게. 전관 그런 예우 이런 거 하는 거를 다가 아주 철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연습 때가 더 할게요. 예? 연습을 더 하고 아니, 오겠습니다. 성대모사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타고나는 겁니다. 연습해서 내가 그 관찰력과 이 목소리의 미묘한 그 성대의 떨림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재명과 저기 함께한 세월이 원투예요. 예? 한 몇십 년이 있었는데. 그럼요. 그렇죠. 제가 그건 안 따라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제가 마지막 질문, 이 네. 이슈에 대한 마지막 질문. 아니, 그러니까 리오남이 그렇게 필리핀에 없었대. 근데 방 부회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모자는 안 쓰고 있었으면 안경을 꼈고 조그만 손가방을 갖고 왔고 70만 달러는 위스키를 구매할 때 주는 캐리어에 담아서 준 것으로 기억한다. 이 정도 상세하면 재판장이 어떻게 이거 빼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아주 상세하게 네. 얘기를 다 했습니다. 네.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 이거를 이야기할 때 네. 신빙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신빙성. 탄핵할 수가 없는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유동규 본부장님이 신빙성이라는 전문 용어를 쓴 순간 꼬난TV님이 회원가입에 가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용어. 우리 이 방송은 네. 멸콩TV는 네. 정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을 기리면서 만든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11월 15일이니까 한 달도 안 남았죠?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이재명, 이화영에 대해서는 지금 감싸기 국감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국감 보시면요. 사법부 불러놓고요. 수원지법장 법장 불러놓고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왜 이화영하고 이재명하고 같은 재판부를 배당했냐? 랜덤으로 돌려서 나왔어요. 랜덤으로 돌려서 나왔어도 이거는 다른 걸로 니네가 특혜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정말 처참한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최근에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전 11시, 2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검찰독재위원회라는 거 있잖아요. 걔네. 검찰독재위원회가 도대체 검찰독재는 없는데 미쳤나? 검찰독재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사건 조작을 고발한다 이러면서 여기 그 한준호가 검찰독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한준호가 도대체 뭐 무슨 뭐 검찰 독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나온 증언과 논거를 이제 반박을 한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대한민국은 억울한 증인 그 피해자를 위해서, 피고인을 위해서 1심, 2심, 3심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재판정에서 반박하면 됩니다. 재판정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반박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거를 지금 검사와 변호사가 그리고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말도 못하면서 이거를 지금 간담회를 열어서 간담회에서 얘기하고 국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거가 명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되도 않는 얘기를 검찰이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검찰의 증거 자료와 반박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 재판정에 나와서 검찰이 없을 때 비겁하게 뒷담화 까듯이 무슨 재판을 뒷담화를 합니까? 저는 이분들이 진실의 법정, 역사의 법정 본인들 좋아하는 걸 지금 열고 있다. 근데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게 어떤 재판부의 편향성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오지만 10년, 20년 역사가 이거를 다시 판결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예를 조작사건 같은 것들. 근데 역사의 법정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재판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입 다물고 나와서 이 짓 하시면 이게 역사의 법정인가요? 이거는 뒷담화죠. 그래서 지금 뒷담화 법정으로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진실의 법정, 역사의 법정의 핵심은 검찰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이불석, 방구석 법정 혹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뒷담화 법정이다, 이렇게 규명을 하고요. 지금 뒷담화 법정을 열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국민 세금 받아가면서 또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간담회 열어서, 국회에서 간담회 열어서 뒷담화 법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뒷담화 법정에서 저는 이후에 뒷담화 법정, 문다에 관련해서 뒷담화 법정 아닙니까? 민주화를 위한 음주운전 협의회 이재명 문다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화를 위한 자범협의회, 이 민주화를 위한 음주운전 협의회 열심이고, 문재인 그 딸 문다혜랑 이재명 대표가 같이 공동대표 하시면 어떻습니까? 문다혜 있으니까 이제 여성할당제도 되지 않았습니까? 남녀가 골고루 얼마나 멋집니까? 민주당 좋아하는 여성할당제 딱 해서 여성대표 50% 지분 주셔가지고 민주화를 위한 음주운전 및 자범협의회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슨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슨 독재국가에서 받는 피해자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벌였던 죄들인데 이게 검찰 독재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었던 지금 모든 죄들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누가 제기한 겁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제기한 것들이에요.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을 파다 보니까 별건 수사라고 하죠. 계속 그거를 수사하다 보니까 꼬리를 물고 또 나오고, 그거를 수사하다 보니까 꼬리를 물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범죄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따지죠? 이걸 왜 검찰한테 따지죠?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 대표한테 따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집안은 어느 집안이나 집안에 죄를 짓고 사고를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잘 되는 집안은 그 사고를 치는 애를 단돌이 하죠. 집안의 명예와 집안의 어떤 가풍과 집안의 가정 교육을 위해서. 근데 못 되는 집안은 사고를 치는 애는 냅두고 그 사고를 친 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외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게 이제 집안이 망하는 첫걸음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모든 죄를 민주당이 공범으로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민주당 전체가 나서갖고 대장동을 민주당이 막 집단적으로 저지른 죄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증교사를 민주당이 전체가 나서서 한 범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는 애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서 깜냥이 안 되는 애가 권력을 잡고 싶고 깜냥이 안 되는 애가 돈을 벌고 싶으니까 본인이
지자체에서 저질렀던 범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간단해요. 민주당은 이재명 하나만 쳐내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게 민주당은 예를 들면 송영길 돈봉투 사건은 다릅니다. 민주당 전체가 연루된 사건이니까 민주당이 사실 송영길 방탄에 나서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럼 민주당 전체가 걸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하나만 떼내면, 환보 하나면, 이거는 소위 말하면 전이되지 않은 암덩어리인 거예요. 간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 전이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간암은 간의 일부를 절제하면 거의 완치가 되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되는 범죄잖아요. 근데 송영길의 범죄는 암이 크지는 않지만 많이 전이가 돼요. 그래서 전체 장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항암이 필요하거나 전체적인 항암이 필요한 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이란 암은 사실 그냥 이재명, 위암도 사실 위 일부를 절제하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암덩어리를 절제하면 되는 암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마치 전체 전이된 암처럼 호들갑을 떠냐는 거죠. 그럼 죽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게 죽는 길로 가는 게, 이재명이라는 암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하는 건 송영길이에요.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 암은, 그 암이 크기가 크지 않고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막고 방탄을 해야 되지만 이재명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재명 하나만 떼어내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요. 이재명과 그 일당들 중에 일부만 떼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일부 장기를 그냥 떼면 되는 거를, 마치 이재명을, 이렇게 된다는 거는 민주당은 이재명을 심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심장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심장을 절제하고는 우리가 살아나지 못한다. 근데 민주당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지금 뭐 병원에 면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이제 인지를 못하는, 의학적으로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심장도 인공심장이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이렇게 민주당이 이재명이란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는요, 해법은 간단해요. 그냥 이재명을 떼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국민들에게 새로운 사기를 칠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려요. 왜 이미 이 사기는 끝났다니까요. 이미 실체가 밝혀져서 더 이상 이 사기로는 돈을 못 버는데 왜 여기 이재명이 벌인 사기판에서 같이 침몰하시나요? 이재명을 버리시고 이럴 때는 새로운 사기판을 버리시는 게 사기치기에도 좋고 대통령을 공격하기에도 훨씬 좋은데, 민주당들은 참, 근데 좀 요즘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거를 보면은 대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머리가 그럴 수 있는 지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판을 조금 바꾸세요. 시선을 바꾸시면 새로운 세상이 벌리고 새로운 사기거리는 널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칠 수 있는 사기는 얼마나 많은데 이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 동아일보에 나온 박중현 씨 칼럼이에요. 저는 이 칼럼이 참 좋았어요. 이재명이 지나간 자리라는 칼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민주당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10월 10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강다리 중에서 통행료를 내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일산대교예요. 근데 이 일산대교는 민자를 지었기 때문에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이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해서 이제 대선에 출마하려고 2021년에,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사인을 합니다. 무료로 합시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도지사가 꽝꽝꽝 사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죄로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아십니까? 이 일산대교 민자로 건설됐는데요. 여기에 운영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민연금이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해버리면 국민연금이 7천억의 손해를 봅니다. 근데 국민연금 7천억의 손해, 경기도 도민들 일부, 일산대교를 건너는 경기도민들이나 혹은 물론 경기도민만 이용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김포 고양시 주민들한테는 이게 되게 호재가 됐겠죠.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근데 그들의 통행료를, 원래 애초에 약정한 통행료가 있잖아요. 그거를 선심성으로 내가 풀어주고 나 대선에 표 하나를 받겠다고 결국 연금가입자 2,200만 명에게 손해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일산대교 사건은 모르셨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7천억 손해를 그대로 감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송을 겁니다. 결국은 경기도가 최종 패소합니다. 그래서 일산대교 통행료는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그냥 나 대선에서 이재명은 돈으로 표를 사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사실 이런 면에서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이런 부분에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돈으로 표를 사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정말로 돈으로 표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재명은 국민들에게 항상 푼돈으로 표를 사요. 사실 국민들을 되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산대교가 이렇게 돼서 결국 국민연금이 7천억 손해를 대법원의 판결로 막았다는 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9월 말에 대법원에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아시죠? 제가 그 백현동 그 옆에 살아가지고 맨날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깎아지른 옹벽이 있어요.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합니다. 거기가 커뮤니티 센터가 원래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옹벽 아파트니까 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커뮤니티 센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백현동 그 아파트는 되게 비쌉니다. 여러분, 엄청 비싸. 백현동이 판교기 때문에 되게 비싼 아파트거든요. 근데 커뮤니티를 못 쓰니까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뭐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를 쳐서 이거를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승인은 났는데 실제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부지였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 사용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소송을 하는데요. 최종 패소합니다. 결국은 일산동 백현동의 그 옹벽 아파트는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이재명이 표를 살려고 백현동 부지를 이것도 이재명의 비리잖아요. 이재명의 비리로 표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백현동 비리를 해주면서 이분이 또 그때 이게 위증교사랑 관련된 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백현동 국토부가 나한테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4단계 승인을 해줬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의 정치 브로커와의 어떤 작업이었고 결국 이것도 패소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또 그거 아십니까? 이거 아무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 기사 참 좋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지금 세금이 많이 안 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 문제가 많은데 이재명이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경기도민들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돈 뿌렸죠. 그때 1차로 1조 3,400억, 2차는 외국인들 준다고 하면서 1조 4천억, 3차는 중앙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12% 준다고 하면서 6,300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경기도가 무슨 돈이 이렇게 있나요? 경기도 돈 없습니다. 경기도가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부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5천억 원을 빌렸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 근데 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어디에 쓰냐면 공공투자, 도로건설 등에 쓰려고 적립해둔 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1조 5천억 원을 빌렸잖아요. 자, 이 일 이후에 잘 생각해보세요. 2020년, 2021년에 이재명이 지역개발금에서 1조 5천억을 빌려서 돈잔치를 했죠. 그걸로 결국은 또 그거 가지고 대선 때 나가려고 표장사를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분당에서 다리 무너졌죠. 분당에서 순회동에서 다리가 무너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가 또 문제가 됐었거든요. 경기도에서 계속 시설 보수가 안 되면서 다리가 붕괴되거나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언제요? 2021년 이후에. 왜? 지역개발기금, 공공투자나 시설 정비에 쓰여야 될 돈을 다 끌어다가 이재명이 돈잔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 보수가 왜 안 되나요? 돈을 다 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줘요. 그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월호 문제가 아닙니다. 2000 참사 그거 문제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계속 진짜 한강다리가 무너져서 예전에 성수대교 때처럼 사람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이재명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근데 올해부터 결국은 경기도가 이 돈을 상환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1583억 원 시작으로 경기도는 1조 5천억에 대해서 앞으로 10년간 계속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경기도 지사님, 이거 김동연 지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번 국감에서 밝히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국감에서 이 얘기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이 지었던 국민들에게 15만 원 푼돈 나눠주려고 이렇게 뿌렸던 이 돈의 결과가 이제 상환 시점이 시작됐다는 거. 그거를 김동연 지사는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 이재명이 했던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갚을 거야? 했더니 야 경기도 세수 많아. 초과 세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때는 부동산이 2020년, 2021년에는 부동산 값이 미친 듯이 폭등했던 시기예요. 초과 세수가 거칠 수밖에 없었어요. 부동산 값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고 거래가 줄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지 김동연 지사는 답을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김동연 지사님 어차피 이재명 대표랑 선긋게 하시잖아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김동연 묻었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있던 측근들 중에 김동연 지사랑 호흡 맞췄던 사람들 다 배척하고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하고 선긋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은 민주당에게 많은 충원을 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사고를 쳤죠. 올해 10월 16, 그쵸? 10월 16일 재보선 때 이재명이 영광하고 곡성에서 약속한 게 있었어요. 1인당 100만 원씩 기본소득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하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영광하고 곡성은 재정 자립도가 거의 10%밖에 안 되는 지자체거든요. 근데 한 해에 514억 3천만 원을 뿌려야 됩니다. 기본소득으로. 근데 영광과 곡성에 드는 재정 자립을 위해서 이 기본소득을 위해서 나오는 재원 영광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뿌릴까요? 이 돈 어떻게 마련할까요? 결국은 수도권에 계시는 많은 분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영광과 곡성 국민들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지급해야 되는 그런 재앙이 닥쳤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영광 곡성 국민들이 특히 이제 조국이 아니라 이재명을 뽑은 이유가 양심상 1년에 1,000만 원은 조금 심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그래서 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짓을 앞으로 영광과 곡성에서 또 연간 514억 3천만 원의 비용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514억 3천만 원 현재고요. 이거 돈 주면 많은 사람들 이사 가지 않을까요? 주변에 뭐 장성에 계신 분들이나? 그럼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민주당 지금 당장 선거법 위반 나오면 480억 정도 물어내야 되는데 이 돈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HYA님 감사합니다. 네, 정부 재창출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점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답을 해야 되고 저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 경기도 국감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영광하고 이제 전라남도 도청 국감하실 때 이 돈 어떻게 마련해 줄지 대충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무죄 간담회 열고. 그러면 민주당 뭐 해야 됩니까? 이재명 1심 선고 TV 생중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모여서 이재명 무죄 간담회 하면서 이 난리를 칩니까? 왜 간담회를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 국민들 다 알게. 1심 선고 생중계하면 그거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너무 비겁하게 왜 방구석 재판, 그들이 좋아하는 방구석 재판? 아까 제가, 뒷담화 재판 하지 마시고요.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심 선고 TV 생중계 하자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생중계 했습니다. 그때 아마 14% TV 시청률이 14%, 4%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 TV 생중계 하면은, 한 3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장담합니다. 호시절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러이러한 많은 짓을 하셨는데 사랑하시는 이재명 대표님 관련해서 국감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국회에서 간담회 하지 마시고 TV 생중계 하시자. 이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 뒷담화 하지 마시고 제1야당
대표 아니십니까? 주든 의원이 이거 법적으로도 근거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마 재판부에서도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국민들이 원하면 생중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있다고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꼭 생중계 하시자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TV 생중계를 위한 국민청원을 해볼까 봐요. 저희 시민단체 길에서. 여러분, 제가 TV 생중계를 위한 국민청원 하시면 다 청원 동의해 주실 거죠? 그래서 이재명 1심 선고 TV 생중계 국민청원 운동을 제가 시민단체 길에 제가 있거든요. 저희 시민단체 길에서 제가 건의를 해갖고 국민청원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TV 생중계 하자. 왜 방구구석 뒷담화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국민들과 함께 이 생중계 하자. MBC! 전주 MBC 어떤 MBC입니까? 조국 북콘서트도 전주 MBC 생중계 해주는 데 아닙니까? 이거 공중파 생중계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렇게 해서 스타 한번 돼보시는 거 어떤가 제가 간언을 드리겠습니다.